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도 간평사 경제학 기출문제 11번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A와 B가 있는데 복점 시장에서 수량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꾸르노 모형이 되겠죠? 역수의 함수는 P는 100-Q가 되고요.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은 20으로 일정하다. 자, 지금 현재 기본적인 설계라고 할까, 가정이라 할까, 모형에 대한 세팅을 한번 볼게요. 자, 두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량 경쟁 모형이니까 100-Q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Q가 두 기업이 같이 생산하는 생산량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꾸르노 반응 곡선 구할 때 요거를 잘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두 기업의 한계 비용은 다 각각 2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A기업이라 할까요? A기업의 한계 비용과 B기업의 한계 비용은 모두 2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황에서요, 두 기업이 담합을 통해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고 생산량을 절반씩 나눌 때,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담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독점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독점 기업의 생산량을 구하고 이거를 둘로 쪼개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수요 곡선이 저렇게 있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뭐 살짝 그림을 그려볼까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Q고 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R 곡선이 기울기 2배 가파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MR 곡선을 찾아야죠. MR. 요거는 절편은 똑같고요.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MC는 20으로 일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MC는 두 기업 모두 20으로 일정하네요.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은 MR = MC에서 결정되고요. 여기서 뭐 가격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독점 기업일 때 수량 이렇게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MR = MC에서 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 MR = MC니까 어떻게 돼? EQ는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80이 되고 Q는 독점일 때 생산량은 40 이렇게 되니까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A기업의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반띵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40을 20과 20으로 이렇게 나누기로 한 거죠.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A기업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담합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요, A가 합의를 어겼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때 기업 A의 이유는 A가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어쩌다가 보면 약간 잔여 수요 곡선 문제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20을 하기로 미리 결정을 했어. 20만큼 생산 공급할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 B가 20을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그 20을 뺀 나머지가 기업 A의 생산량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최적 생산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기업 A 입장에서는 기업 B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만큼 생산 공급할 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Q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쪼개서 써봅시다. QA 플러스 2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80 마이너스 QA 이렇게요. 그러니까 약간 기업 B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만큼 가져갈 걸로 생각하니까 그걸 보고 자기는 독점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수요가 줄 거로 보고 여기에 이제 뭐 MR 곡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MC는 똑같은 거지. 자, 그러니까 똑같이 MRA 이렇게 보시면 이게 80-EQA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MCA 요거랑 같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20 이렇게 돼 있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EQA는 60 해서 A기업의 생산량은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반반씩 해서 20개씩 생산하기로 했는데 B가 20개 생산할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갑자기 그걸 뒤통수를 탁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시면 네, 총 수입은요. TR은 PA 곱하기 자기가 생산하는 거 그리고 이제 TC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비용할 때 한 개 비용이 일정한데 사실 고정 비용까지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요. 고정 비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냥 출제자도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그러면 얘가 30이잖아. 여기다 30을 집어넣으면 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이죠. 50. 그 다음에 지금 요 Q는 30. 그래서 요거는 3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걸 다시 한번 그냥 살짝 쓸게요. 어차피 Q가 이제 같아지니까 MC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50에서 30 빼면 20 곱하기 3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요거 50, 20 빼니까 30 곱하기 30 9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뭐 게임 이론 같이 보통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약간 반응 곡선을 이용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낯설 수도 있긴 합니다. 예, 가볍게 보시고요. 다음 12번.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면 1차 동차가 되고 CRS 아니겠습니까? CRS는 평균 비용 곡선이 수평으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1로 일정한 건 아니고 일정하기만 하면 돼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어떻게? 그래요. 약간 IRS에 관련된 규모의 경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CRS랑 관련돼 있다 보시고 얘는 DRS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요거 두 개는 둘 다 1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DRS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평균 비용과의 관계를 보시면 이게 평균 비용이면 한 개 비용은 요거 밑에 있어요. 예, 그림을 좀 편하게 하려고 밑에 있다는 걸 강조하고 여기선 두 개 같고 여기선 위에 있습니다. 요게 바로 LMC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2번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작으면 DRS가 되고요. 자, 평균 비용이 하락하면 한 개 비용은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바뀌었어요. 3번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작으면 DRS라고 그랬지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이 아니라 체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알파 플러스 베타가 1보다 크면 이거 IRS야.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은 이렇게 하락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5번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 아니요. 불자가 빠져야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과 규모의 경제가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같게 보세요. 규모의 경제 상황이고 여기에서는 규모에 대한 디스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 해가지고
비경제 또는 불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3번 문제 53번이라 할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의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XJ의 시장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사적 한계 비용 PMC 제시되어 있고요. SMC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적 최적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구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외부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자, 그때 개선되는 사회후생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피구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데드웨이 로스가 제거가 되고요. 제거된 만큼 사회후생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후생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 후생 손실의 값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뭐 정확하게 그려도 좀 약간 이땐 좋을 거야. 왜냐면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지만 수요 곡선 20-Q 이렇게 돼 있고요. PMC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Q 플러스 2 이렇게 있고요. SMC는 3Q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P로 정리하면 P는 20-Q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PMC는 2Q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SMC는 3Q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최적이고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과다 생산을 하게 되는 거지. 우선 첫 번째는 어떤 걸 구하셔야 되냐면 과다 생산의 크기, 그걸 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피구세를 보통 구하세요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PMC에다가 여길 지나가게끔 이렇게 요 높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건 아니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여러분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 사회 전체적인 최적 수준은 얘가 SMC를 얘기합니다. 여기 수요에는 아무런 외부성이 없으니까 SMB, PMB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SMC 요거 만나는 게 여기가 사회 전체적인 최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과다 생산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니까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사회적인 최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요. SMC랑 얘가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SMC는 3Q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까요? 얘는 여기 이게 P가 MC랑 같아지는 그걸 찾는 거잖아요. 20-Q 얘가 넘어가. 그럼 4Q는 넘어가니까 16, Q는 S라고 할까요? 4 이렇게 돼요. 자, 여기는 4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P점을 찾아야 됩니다. P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MC와 얘가 같을 때 요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저기 같이 연결을 해서 볼게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2Q 플러스 2는 20-Q가 되고요. Q가 넘어가면 3Q는 1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은 6 이렇게 됩니다. 여기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다 6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14 여기 14라고 쓸게요. 14 이렇게 되고 여기다 6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여기 SMC에다가 36, 18에다가 4를 더하니까 22 이렇게 되겠죠. 자,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려고 해요. 요게 얼마야? 요게 8 높이가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는 데드웨이 로스는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저 높이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많이 문제를 풀어보셨고 피구비한 텍스 구하는 것도 많이 봤을 텐데 사회적 후생 손실도 많이 봤을 텐데 그거를 그냥 사회 후생이 외부성을 치유하게 되면 얼마나 후생이 증가, 개선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본 거니까 왜 당황만 안 하시면 우리가 늘 봤던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경제적 지대에 관한 설명. 여러분, 생산 요소 시장에서 렌트, 경제적 지대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되죠. 수요와 공급이 있고 원래 이제 토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생산 요소고요. 공급과 수요가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이게 최소한 나는 이만큼은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전용 수입, 이전 수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렇죠? 요게 이전, 이 정도 안 주면 나는 딴 데로 갈 거야! 이런 거야. 가지 못하게 최소한 줘야 되는 보수가 되겠고요. 근데 실제 보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제공하게 되니까 이 가변 비용에 해당하는 걸 뺀 나머지 이게 바로 경제적 지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자, 이게 경제적 지대, 지대라는 표현을 쓸까? 경제적 지대 요거요. 여러분 이 경제적 지대랑 준지대랑 헷갈리시면 안 돼. 준지대는요. 관심사가 뭐냐면 여기는 생산 요소일 때 경제적 지대고요. 전체 얻게 되는 수입 중에서 가변 비용에 해당하는 걸 빼는 거고요. 자,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준지대는요. 요걸 Q가 바뀌었을 때 우리 이런 거 그리잖아. 이렇게 가변 비용 AVC, AC 그리고 요거 MC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얻게 되는 여기 만약에 P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P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여기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변 비용을 뺀 나머지 이게 가변 비용이 위에 걸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전 수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야, 살짝 가볍게 보세요. 요게 이전 수입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전체 총 수입에서 경제적 지대에 해당하는 게 요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경제적 지대, 지대라는 말은 생산 요소에 대한 거니까 요것도 비스무리하다 해서 이거를 준지대다 비슷하다는 뜻이죠. 계좌이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얘기는 아니고 자, 요거 경제적 지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 요게 기회비용이죠. 이전 수입에 해당하는 게 이 정도까지는 나한테 돈을 줘야지 나는 일을 하겠어 하는 거니까 그 이상을 초과하는, 그래서 초과해서 추가로 지불되는. 자, 전용 수입은 이거 전용한다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이전 수입, 전용 수입 같은 말이야. 생산 요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것, 딴 데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기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여러분,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파른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수직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완전 비탄력적이면 비탄이면 그땐 수직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이렇게 수직이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수직이 되면 전부 다 경제적 지대가 되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그릴게요. 수요 곡선이 있고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고 그럼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체가 바로 경제적 지대가 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공급을 쉽게 하지 못할수록 그럴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지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4번. 희소성이 큰 생산 요소일수록 경제적 지대가 크다. 여러분, 이게 경제적 지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최근에는 어떻게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슈퍼스타 탤런트, 탤런트나 슈퍼스타, 뭐 운동선수, 탤런트를 진짜 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럴수록 경제적 지대가 당연히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이거는 공급 곡선이 수평 아니겠습니까? 얘가 이렇게 수평이 되면 어떻게 돼? 전용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수평이 되면 전부 다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전부 다 전용 수입이 된다. 이래야죠. 요게 이제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5번이 잘못됐네요. 어렵지 않죠? 근데 뭐 간평사 시험에서는 뭐 지대 관련해서는 자주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15번 봅시다. 갑과 을이 동시 게임을 선택하는 경우에 L과 R, T와 D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의 전략 L에 대해서 을의 최선의 반응은, 여러분 우리 내슈기념과 5월 전략이 있나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을이 만약에 T를 선택하면 갑이 L이면 5인데 R이면 20이야. 20에 체크. 됐죠? 만약에 D를 선택하면 L이면 빵인데 R이면 25야. 25에 체크. 갑은 우월 전략 있습니까? 있어요. 상대방의 전략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R이라는 전략이 있으니까 우월 전략이 있고요. 을 볼게요. 자, 갑이 L을 선택해서 T를 선택하면 5고 D를 선택하면 20이니까 20에 체크하시고, R을 선택하면 T를 선택하면 30인데 D를 선택하면 빵이야. 30이 제일 크네. 을은 우월 전략이 있어요? 없죠. 예, 그렇게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갑의 전략은 L에 대해서, 갑의 전략 L에 대한 을의 최선의 반응은 D다 이래야죠. T가 아닙니다. 오케이? 다음 2번. 을의 전략 T에 대해서 갑의 최선의 반응은 요거네. 20이 더 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갑은 우월 전략이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을은 우월 전략이 없습니다. 끝났네. 전략 조합은 우월 전략 균형은 없고요. 내시 균형을 찾는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두 개 같이 되어 있는 내시 균형을 선택했을 때 보수는 20과 3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16번서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